합시다. 준혁이는 오늘 못 봤어? 못 봤니? 자, 합시다 그럼. 자, 등차 수열, 분기 수열 시작합니다. 먼저 수열부터 가보죠. 수열. 수영아, 수열의 정의가 뭐예요? 규칙적으로 나열된 수의 배열 이런 거 말고. 수열 뭐냐 물어보면 146, 1470 뭐 이렇게 쓰든지, 그죠? 248 뭐 이렇게 쓰잖아요. 수열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써요, 그죠? 이건 공차 2인 등차 수열이고요. 뭐 이거는 공비 4인 등비 수열이에요. 뭐 이렇게 쓰는데 수열의 뜻은 뭐예요? 수영아, 규칙적으로 나열된 수의 배열 이거 말고 수열을 뭐냐고 물어보면 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혹시 뭐 떠오르는 말 있어요? 지승이 만약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래? 수열이 뭐야? 물어보면 그치? 그거 말고는 좀 제대로 표현할 수 없습니까? 그건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이 뭐냐라고 흔히 IQ 뭐 검사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수열, 그죠? 규칙성 파악하라고. 그래서 초딩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고요. 예를 들면 이게 힌트를 드릴게요. 말해보세요. 이걸 이제 우리가 n에 관한 함수로 쓰잖아요. 요것도 뭐 4의 n-1 이런 식으로 함수로 쓰죠. 그러면 여기서 특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요 n이에요. n의 제약이 있죠. n은 어떤 수열? n은 무슨 수열? 왜 대답을 못해? n은 무슨 수열? 미지수 같은 소리하고 자빠는 거지. 자연수. 자연수죠. 왜 자연수라고 생각해요? 수열에서 1.5번째 항 있어 없어? 루트 2번째 항 있어 없어? 마이너스 4번째 항 있어 없어? 자연수입니다. n은.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결국 수열 모든 항들을 다 표시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뽑는 n을 뭐라고 불러요?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거고 걔를 n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 그걸 우리가 일반항을 구했다라고 하고 수열 문제, 100문제의 질문은 다 똑같습니다. 뭐예요? 일반항을 구해라야. 일반항을 주고 나면 더 물어볼 게 없어요. 맞죠? 근데 n에다가 네가 원하는 거 넣으면 다 나올 텐데 일반항 구하면 게임 끝입니다. 그러니까 수열 모든 문제는 다 일반항이 뭔지를 우리가 추적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서를 이렇게 주건 저렇게 주건. 그래서 일반항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n이 뭔지 알았을 때 일반항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건 n의 함수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fn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fn은 2n-1이다 라는 함수가 있고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넣으면 저런 애들이 출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을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나오는 애들을 즉 함수값을 우리가 이제 수열이라고 실제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말해보세요. 이 함수는 어떤 함수라고 말해야 돼요? 선생님 처음에 던졌던 질문이 그겁니다. 수열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 됐습니까? 고3 정도 됐으면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쓰세요. 수열이 뭐니? 물어보면 규칙적으로 나열돼 있다 소리 하지 말고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동의됩니까? 동의가 되죠? 또 말해요. 1.5번째 항이 없고 마이너스 3번째 항 이런 거 없다고요. 그래서 n이 자연수라는 걸 10분 이용하셔야 그게 요새 수능의 경향에 맞는 겁니다. 예전부터 수열은 사실 풀 게 별로 없어요. 등차 수열의 경우는 A하고 D를 미지수를 놓고 추적하면 되고 등비 수열은 A하고 R을 놓고 추적하면 돼요. 근데 요새는 그런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걸 무슨 함수? 봐봐. 무슨 함수? 등차 수열은 무슨 함수? 1차 함수. 인식하세요 빨리.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입니다. 기울기가 정해져 있고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직선입니다. 직선이면 두 개밖에 없지.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거나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프를 명확하게 머릿속에 인식해야 풀립니다. 옛날에는 등비 수열이 더 어려웠거든요. 문제가. 지금은 안 그래요. 등차 수열이 더 더러워요. 문제가.
이거를 함수 수열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함수 즉 그래프의 관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풀리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단순히 계산만 하려고 달려붙어서는 시간 낭비하고 못 구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프라는 인식을 꼭 하세요. 이거는 뭐라고? 그래프가 뭐다? 직선이다. 이런 인식을 반드시 하십시오. 1차 함수가 뭐라고? 등차수열이에요. 어떤 함수? 자연수가 정의역으로 활약하는 그런 함수를 말합니다. 됐죠? 그렇게 따지면 자 4n-1이라는 것도 역시 우리가 함수로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무슨 함수? 지수함수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등비수열을 놓고 지수함수의 성질까지를 막 끌어들여가지고 문제를 만들진 않아요. 한 3, 4년 뒤엔 그렇게 되겠지. 지금은 지수함수, 다시 말하면 등비수열이 지수함수라는 걸 뭐 적극적으로 이용한다기보다는 등비수열은 어쨌든 다 공비에 의존해서 이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함수 수열 하나만 갖고 내기에 심심하면 뭐 2개, 3개 만들어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n의 자리에 와 있는 숫자가 자연수라는 걸 어떻게 해서든 좀 이용해야 이제 풀리는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제예요. 지수함수는 등비수열입니다. 괜찮죠? 정의역이 자연수인. 그러면 선생님이 자연수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자연수를 갖고 문제에서 내는 포인트는 뭐예요? 사실 어렵죠? 고등학교에서 자연수, 수의 성질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게 없어요. 이거는 사실 정수론이라는 분야에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거거든요. 정수론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약수 배수입니다. 약수 배수. 얘가 얘의 약수냐 아니냐. 자, 약수 배수 요 관계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연수라는 수의 특성을 이용해서 시비를 걸면 당연히 이제 약수 배수에 관련된 문제예요. 두 번째, 부정방정식 혹시 아세요? 부정방정식.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연수를 특징으로 갖는 자연수에서만 낼 수 있는 문제들이 부정방정식이죠. 예를 들면 3n 더하기 2m은 7이다 이렇게 되면 n하고 m이 열나 많잖아요. 하지만 자연수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버리면 답이 나와버립니다. 그렇죠? 문자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더 적어요. 그러니까 범인보다 단서가 더 적은 거야. 당연히 못 찾지만 자연수라는 굉장히 좀 가혹한 제약을 주면 답이 나와버리죠. 이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대충 눈치 보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수 문제가 좀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야? 약수 배수 관계를 내가 이용할 생각이 있어야 되고 약수 배수에 또 중요한 거 뭐 있죠? 잘 나오는 거? 소수 프라임 넘버 있잖아요. 약수가 자기밖에 없는 거. 이런 애들도 당연히 단골입니다. 약수 배수하고 당연히 얽혀있는 개념이에요. 두 번째가 부정방정식. 분명히 단서가 모자라. 이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단서가 모자라. 내가 x하고 y하고 2개 구해야 되는데 식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때 내가 뭘 까먹고 있어? x하고 y가 자연수라는 걸 내가 까먹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라고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자연수라는 특징을 갖고 시비 걸면 이 정도가 가능하다. 이해하세요? 수열 이게 답니다. 그래서 지금 첫 페이지 왜 이렇게 소리가 있나? 자, 처음 봅시다. 수열의 뜻과 일반항 어떤 거 안 해도 돼요. 등차 수열의 내용은 한마디로 끝납니다. 등차 수열은 말씀드렸어요. 1차 함수고, 자, 첫 번째 a가 있고 거기다 계속 d를 더해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첫 번째 항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두 번째 항, 얘를 세 번째 항, 얘를 네 번째 항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4일 때 3, 3일 때 2 하나 적잖아요. 그래서 n일 때 n 플러스 n-1d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항에다가 d를 n-1개 더해가지고 구한다. 그래서 윤희야, 등차 수열인데 h를 뭐라고 불러요? a 더하기 6d라고 쓸 수 있으면 되고요. 19번째 항은 뭐야? a 더하기 18d라고 쓸 수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수는 그냥 A하고 D 두 마리를 놓고 추적하면 돼요. 하지만 이런 건 이제 옛날 스타일이고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좀 문제 어려워지려 하면 얘가 1차 함수고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고 요딴 걸 좀 인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예제 1번 봐봐요. 안 풀 겁니다. 왜 안 풀 거야? A1, A3, A5는 36, 식 하나. 3A4 더하기 2A7은 1, 식 둘. 우리가 추적하는 미지수 뭐라고요? A하고 D 두 개 된 거죠. 식 단서 두 개만 주면 끝이에요. 안 풀릴 리가 없다고요. 기껏 해봐야 뭐 1차 방정식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안 한다고. 유제 1번도 마찬가지예요. A하고 D라고 놓고 열심히 찾아다니면 됩니다. 설명할 게 없어요. 근데 2번 봐봐요. 2번 봐봐. 문제 읽어봐요. 자, 등차 수열 AN,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정신 바짝 차리고 보세요. 2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절대값 AN은 절대값 BEN 플러스 1이다. 이게 지금 초항하고 공차를 미지수로 놓고 추적하면 나올 것 같습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분위기가 그게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하세요. 나 A3 빼기 B7은 8이고요. A5는 B11이다. 사실 미지수 추적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라 치면 미지수 몇 개예요? 4개거든요. A의 초항, A의 공차. 맞죠? B의 초항, B의 공차. 이렇게 4마리 잡아야 돼. 근데 나에서 2개씩은 줬는데 가에서 네가 2개나 뽑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써놓고 연립하자 이렇게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고민해봐요. 어떻게 할 거예요? 기껏해야 유제 2번인데 모르겠다고? A2 더하기 A8이 7, A2 더하기 B8이 7분이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가가? 가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해석해봐 빨리. 어떻게 해서든. 그리고 나에서 제시된 단서하고 엮을 방법이 있는지 따져보세요. 가라는 단서가 해석이 됩니까? 해석이 돼요? 안 되지. 해볼게요. 단서가 해석이 돼요? 가 먼저 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절대값은 절대값이다. 저런 상황이 나오면 흔히 우리 어떻게 하죠? 이건 뭐 중학교 때 배운 거 아니에요? 절대값 A가 절대값 B다. 어떻게 풀어요? A가 B거나 A가 마이너스 B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그래서 가를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AN은 B의 2n 플러스 1이거나 AN은 마이너스 B의 2n 플러스 1이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면 이게 맞아요? 앞에 게 맞아요? 뒤에 게 맞아요? 모르겠어요. 뒤에 게 맞아요? 왜요? 앞에 게 맞으면은 0이 되죠. 얘하고 얘를 보세요. 3하고 7이 무슨 관계죠? 얘가 3이면 얘가 7입니다. 봤어야지. 5하고 11은 또 무슨 관계예요? 얘가 5면 얘가 11입니다. 이 우연히 그런 게 아니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어떻게 찾아야 되냐? A3의 절대값과 잘 들어요. B7의 절대값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정말 값이 같으면 빼가지고 8이 나오겠냐? 말이 안 되잖아요. 얘랑 얘는 부호가 그냥 반대인 거야. 됐냐? 게다가 이미 들통났지. 윤희야 이거 얼마야 그럼?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모른다고? 얘랑 얘는 부호가 반대래잖아. 얼마야? 4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읽어내야 돼요.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죠. 설명을. A3과 A7이 다르니까 A3과 B7이 다르니까 그죠? 다르니까 당연히 A에는 마이너스 B2n 플러스 1이라는 것밖에 안 된다. and 그리고 A3 빼기 B7이라는 게 이제 8이니까 A3은 4다. 이거는요. 지금 얘가 1차 함수로 보여야지 지금 이딴 소리 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이냐고? 이렇게 봐요. 이건 또 여기다 같이 질문을 얹을게요. 이건 무슨 말 같니? 저건 무슨 말 같니?
시승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힌트 줄게요. 1차 함수야. 이게 같다는 건 뭘 의미하죠? 1차 함수야. 뭘 의미해요? AO가 B10이랑 같다는 건 그렇죠. 교점. 교점인데 얼마야 그래서? 0이죠. 이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보세요. 지수야 아까 말했잖아. 이거랑 이거랑 같다고 했어 안 했어? 이거 같으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왜 같아? 그게 부호가 달라야 되는 애들이잖아. 근데 같대잖아. 뭐야? 0이지 0. 얘랑 부호가 달라야 된다며 값은 똑같고 이게 3이면 이건 마3이고 이게 7이면 이건 마7이라고. 근데 어떻게 같아? 그래서 0인 거죠. 그림 그려드릴게요. 자, 이거 뭐라고? 1차 함수. 얘 뭐라고? 1차 함수. 그러면 둘이 절대값만 다르다고 하니까 그래프가 아예 겹쳤거나 아니면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는 식이죠. 어디에서? n이라는 요 축을 놓고 한 녀석은 올라가고 한 녀석은 떨어지는 거지. 근데 같은 지점이 어디야? 여기지 뭐. 이해 갔어요? 네, 그래프 떠올려야 이해가 갑니다. 안 그러면 풀이를 줘도 몰라요. 알겠지? 네. 그래프라는 사실을 꼭 이해하셔야 된다. 1차 함수 그래프 직선이니까 절대값이 끼어든 1차 함수 그래프를 꼭 상상하세요. 그래서 자 따라서 설명도 필요 없어요. 답안지 이렇게 써 있으면 알겠냐고. 설명 다 했거든?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래프가 머리에 없는 거라고. 됐지? 그래서 B11도 당연히 0이에요. 그러면 자 A에는 뭐라고 쓰면 되겠니? 말해보세요. 갑자기 이건 또 뭐야? 이렇게 말하면 돼? 선생님이 그냥 이것밖에 안 썼다.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 갑자기 나올 수 있는 이유는 A3이 4인데 AO가 빵이면 문자 두 개씩 두 개 아니야? 잡힌 거지? A1은 얼마야? 잘 모르겠어? D는 얼마야? 두 개의 D를 해가지고 이게 나왔다니까.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서 D를 한 번 또 한 번 빼가지고 빵이 된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A1은 얼마겠어요? 한 번 더 가면 6이고 한 번 더 가면 8이었겠지 뭐. 그래서 AN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n 더하기 10이라고. 풀이를 줘도 모른다니까. 됐지? 됐지? 자 이제 넘어가 봐. 마지막 테크닉. 자 헤이 여기 나와 있지? 이건 사실이 아니야 그지? 여기 사실이야. 그럼 넘어가 봐. 준수할 수 있어? 네. 여기서 B에 넘어가 봐. 넘어가 봐 바로. 이 사실 갖고 그 n에다가 n에다가 2n 플러스 1 대입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잖아. 지금 우리가 구한 게 그렇지. n에다가 뭐 그렇게 넣어도 되고요. 맞아요. 이 n에다가 마이너스 2n 더하기를 집어넣고 뭐 부호를 바꿔도 되죠. 선생님이 좀 센스 있게 살짝 바꿔보면 왜냐면 2n이 보이길래. 선생님 혹시 이렇게 하면 알아듣겠나? an을 지금 이렇게 바꿔볼게요. 2n 더하기 여기 그냥 선생님 보이거든? 여러분들은 안 보입니까? 이렇게 하면 보이죠? 맞지? 네. 그러면 요거 대신에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n 더하기 11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n 여기 잠깐만 2n 더하기인데 부호를 바꿔야 되는 거지. 2n 더하기 그치? 이씨 하자. 낫겠다. b는 어떻게? 마이너스 2에 2n 더하기 1 더하기 10 하시고 부호를 바꿔버릴게요. 그치? 그러면 얼마 나오냐? b의 2n 더하기 1이 an이잖아. 착각했지 지금. 맞지? b의 2n 더하기 1 집어넣은 게 an이라고. 그러니까 2n 더하기 1이 원래 어떻게 있었는지 보는 게 맞죠. 준서가 지금 네가 한 말 틀렸어. n에다가 2n 더하기를 넣어서 b가 나온 게 아니고 반대예요. 이게 지금 b의 입장에서는 2n 더하기를 넣은 상태라고. 됐냐? 됐죠? 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2n 더하기를 억지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이해 갔죠? 네. 그럼 b의 입장에서는 2n 더하기를 넣은 게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b에는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그죠? 그럼 마이너스까지 앞으로 뽑아보시면 2n 더하기 1 빼기 11이잖아요. 따라서 bn은 뭐라고 써야 돼? 잘 생각해보세요. b의 입장에서는 n 빼기 11이라고 쓰는 게 답입니다. 여기다가 2n 더하기 1 집어넣고 마이너스 붙여봐. 그게 an이 돼야 되잖아. 맞죠? 네. 진짜 헷갈릴 뻔했네 나도. 됐나요? 준수 이해 갔어요? 네. 그래서 이게 n 빼기 11입니다. bn이. 그럼 끝났습니다. a2 더하기 b8을 계산하시면 돼요. a2는 아까 구해놓은 거 어디 갔노? 여기 있네요. 그죠? 2는 6이고요. 8을 집어넣으면 마 3인가 봐요. 정답은 3이 됩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래프가 무슨 소리인지 왜 중요한지 이 문제를 계기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해야 풀리는 문제들을 보면 레벨이 확 올라간 것처럼 보여요. 그럴 때 그래프를 꼭 떠올려라 이 말입니다. 준수 알았지? 넘어가 봐요. 예제 2번입니다. 할 것도 없어요. SN의 공식은 뭐죠? SN은 2분의 n 여기 2a 플러스 n-1d. 역시 이것도 뭐 n이 뭔지 안다면 a하고 d를 미지수로 놓고 그냥 추적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두 개의 단서는 숫자가 다 드러나 있죠? 그래서 n이라는 문자는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a하고 d만 추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안 할 겁니다. 3번도 똑같은 거고요. 4번으로 가봅시다. 그 밑에 유제 4번. 유제 4번입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인 두 등차 수열 a, n, b, n이 있다. 모든 항이 자연수. 여기서 우리가 떠올릴 건 뭐죠? 이런 말 자주 나와요. 자, 등차인데 모든 항이 자연수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보세요. 말해보세요. A는 D는 모두 자연수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등차 수열인데 모든 항이 자연수예요. 그럼 이건 당연히 되는 거고. 그렇잖아? A도 항이니까. D는 무조건 자연수여야 돼? 왜? 0이어도 아 그건 좀 시시한 수열이니까 그건 뺍시다. D가 0이거나 뭐 R이 1이거나 이런 건 수열로서 별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 건 뺐다 치고요. 그럼 모든 항이 자연수다. 쭉 상수만 지나가는 그런 수열이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함수로 봐도 의미가 없고 수열로 봐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건 뺐다 치고 모든 항이 자연수다. 그럼 A하고 D는 모두 자연수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A가 자연수인데 다음 항에 자연수가 나오려면 자연수 더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빼도 되지 않냐고 하지만 계속 뺀 상태로 양수일 수는 없죠. 맞죠? 그래서 A도 D도 자연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맞아요. 등비는 어때요? 등비 수열인데 모든 항이 자연수야. 그럼 A하고 R 모두 자연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이건 자연수고요. 여기서도 뭐 R이 1인 그런 시시한 경우는 뺐다고 가정합시다. 0은 뭐 당연히 아니고요. 그럼 모든 자연수다.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자 생각해봐요. 첫 번째 항이 자연수인데 다음 항에 자연수가 나오려면 정말로 자연수만 곱해야 가능한 거예요? 몇 개 항은 분수를 곱해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약수는 언젠간 동락이 마련이죠. 이게 한정돼 있는 수라면 결국 자연수를 계속 곱해서 자연수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됐죠?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4번 갈게요. 모든 항의 자연수인 두 등차 수열 AN, BN이 있다. 그러면 AN도 BN도 초항의 자연수고 공차도 둘 다 자연수라고 상상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그러고는 모든 항이 자연수일 수가 없어요. 끝도 없이 계속 자연수가 나온다는 건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다음 AN, BN을 곱했더니 자 4n 제곱 더하기 36n 더하기 45랍니다. 혹시 인수분해 됩니까? 네. 2n 2n으로 되는 것 같아요. 2n 45는 어떻게 찢어요? 15하고 3으로 찢으면 이거 18이 되니까 2를 곱하면 36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는 됐습니다.
근데 누가 AN이고 누가 BN이냐? 꼭 얘네 둘만 생각해야 되나요? 그래도 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2n 더하기 16이 있고 2n 더하기 3이 있으면 여기는 2가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라고 멋대로 상상하시면 안 되죠. 얘가 이쪽도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긴 얘네들이 홀수고 모든항의 자연수니까 그냥 이거 하나로 간단하게 그냥 찢으면 될 것 같은데요. SK는 BK다. 그런데 SK가 BK인 자 K가 존재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가 AN이냐 누가 BN이냐를 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규원아, 얘가 AN이야 얘가 AN이야? 뭐라고? 오른쪽. 이거요? 그럼 이게 BN입니까? 왜 그래요? AN의 합. 맞아요. 수열의 합은 수열보다 윤희야. 수열의 합은 수열보다 크죠? 맞잖아요. 네. 그래서 SN은 AN보다는 커요. 맞냐? 모드랑이 자연수인데. 맞아? 근데 AN보다 큰데 걔하고 같대잖아. 내가 니네 형하고 똑같다고 이 새끼야. 그러니까 나 너보다 큰 거라고. 됐니? 그래서 AN 쪽보다 BN 쪽이 크다고 우리가 상상하는데 아무 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BN은 2n 더하기 15가 되고요. AN은 2n 더하기 3이 됩니다. 그럼 끝난 거죠? 만들어봐 AN. 자, AN이 2n 더하기 3이야. 복수형아. 그러면 SN은 뭐야? 시그마 공식 안 넣고도 다 말할 수 있죠? 뭐야? NG 플러스. 여러분들 이건 다 아실 것 같은데 그죠? SN이 예를 들어서 PN 제곱 더하기 QN이다. 그러면 상수항이 없으면 정상적인 등차수를 맞거든요. 여기서 AN은 뭐라 말해봐. 미분하듯이 하면 되죠. 2PN 더하기 Q라고 쓰고 요거 P 한번 빼주면 됩니다. 윤희 알죠? 처음 보냐? 처음 보는 거 아니지? AN은 SM-SM- 열심히 계산하시면 나와요. 알죠? 모르면 안 됩니다. 이 새끼들 봐라. 모르는 거야? 설마? 아닐 거라고 쌤이 믿고. AN 계산해봐봐. 얼마야? 미분하듯이 하라니까. 미분하듯이 내려오고 요거 쓰고 요거만 나중에 한번 빼면 돼요. 그래서 이거 8n 더하기 2 하고 빼기 4 하면 된다고. 쉽지? 네? 이거 거꾸로 하는 거야. 이거 거꾸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AN이 2n 더하기 3이야. 여기서 일로 올 때 무슨 기분? 이 연속 함수가 아니니까 미분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기분상 공식이 비슷하니까 내리고 2 쓰고 4만 빼면 됩니다.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 적분하는 기분으로 하면 되죠. n제곱 더하기 3n이라고 하고 여기서 1 빼야 되잖아. 1 빼가지고 3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1 더해야죠. 이렇게 여기다가 슬쩍 더해가지고 쓰면 되죠. 됐나요? 이렇게 하시면 시그마 공식에 넣지 않고도 됩니다. 이해 갑니까? 2n 더하기 3n하고 하나 빼야죠. 나오잖아요. 다시 적분하는 느낌으로 n제곱 더하기 3이라고 쓰는데 이게 나중에 빠져야 되니까 지금 추가해 놓으라고 이렇게. 이해 가셨어요? 수영 어려운 말 아니죠? 네. 이렇게 쓰시면 시그마 안 넣어도 됩니다. 등차 수열에서 등차 수열 합으로 간다거나 등차 수열의 합에서 등차 수열을 오는 건 뭐 너무 많이 있는 일이라 이렇게 빨리빨리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SK가 BK다라고 써버리면 K제곱 더하기 4K가 뭐 BK라고 돼 있다면 BK는 뭐였죠? 아까 큰 쪽이었죠? 2K 더하기 15. 그래서 요거는 인수분해를 풀면 뭐 양수는 3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AK는 A3을 말하는 거고 작은 쪽인 저 수열에다 3을 넣으면 이제 9가 나오겠습니다. 선생님 손풀이는 뭐 길진 않지만 다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쓰시면 돼요. 준혁이는 뭐 일이 있나? 왜 안 오는 거야?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3번 스스로 하시고 예제 3번은 뭐예요? 잠깐 일로 오세요. 여기 상수항이 있는 애하고 없는 애하고 차이는 아시죠? 상수항이 없어야 진짜 등차 수열입니다. 상수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얘가 중분을 해보면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3이다. 자, 이건 무슨 수열이에요? an 구하면 2n 더하기 2 빼기 1 하니까 2n 더하기 1이야. 맞아 그대로. 그리고 a1은 보시다시피 안 맞아요. 6이에요. 여기 안 맞아. 이건 두 번째 항부터라고. 됐죠? 그래서 상수항이 있는 SN이 n에 관한 2차식이다. AN은 무슨 수열? 둘째 항부터 등차의 수열을 이렇게 변칙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엄격하게 말하면 OX 문제에서 등차 수열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일반적으로 수열이라 하면 모든 제한수 n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첫 번째가 안 맞죠? 수열은 수열 아니냐? 수열이지. 근데 이걸 등차 수열이라고 말하는 건 엄격히 말하면 반칙입니다. OX 문제에서 그런 거에 걸리지 마세요. 다시 상수항이 있는 n의 2차식을 SN으로 갖는 수열 AN은 등차 수열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고요.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얍삽하게 말해도 된다. 됐죠? 하지만 등차 수열이 아니냐라고 정색하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SN에서 A1을 꼭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A1은 규칙에 안 맞으니까 따로 구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5번은 뭐예요? SN에서 AN 구하는 방법은 아시죠? SN에서 AN 구하는 방법 써봅시다.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 SN을 주면서 AN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만 정리합시다. 다 알지만 SN을 주면서 AN을 구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NN까지 항해서 n-1항까지 합을 빼면 거기서 AN이 나오는 겁니다. 단 n-1이라는 표기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 공식, 다시 말하면 SN에서부터 태어난 AN은요 첫 번째 항을 못 만듭니다. 꼭 기억하세요. SN에서 태어난 이 AN은 첫 번째 항을 못 만듭니다. 됐죠? 두 번째 항은 만들어요. S2에서 S1을 빼면 되니까. 근데 첫 번째 항을 그딴 식으로 만들려면 A1에서 A빵을 빼야 되는데 A빵은 없잖아요. 못 만든다고. 그래서 A1은 어떻게 만들어? S1한테 직접 물어보기. 이것은 얘가 등차 수열이건 아니건 규칙이 첫 번째 항부터건 두 번째 항부터건 상관없습니다. 언제나 맞는 그런 유니버설한 공식이니까 수열의 종류하고 상관없이 늘 맞는 공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늘 맞는 겁니다. 그래서 5번에 보시면 A4, A5, A5의 값은 어떻게 구해요? S5에서 S4를 빼는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A1, 6번 가보시면 뭐 그냥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혼자서 별거 없어요. 등차 중학 쓰면 끝납니다. 넘어가요. 등비수열로 넘어가겠습니다. 등비수열. 자, 등비수열은 무슨 함수? 정의역이 자연수인 지수함수를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항 A라는 것 당연히 일반적으로 0이 아닙니다. A가 0이면 모든 항이 0이 되어서 문제가 트리비얼해진다고 하고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A도 0이 아니고 R이 0이 아닌 경우를 우리가 문제에서 냅니다. 첫 번째 항은 A라고 주어지고 두 번째 항은 A에다가 R을 곱하고 세 번째 항은 R을 두 번 곱하는 식이니까 일반항 AN은 A에다가 R을 n-1번 곱하게 됩니다.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은 그러면 무슨 관계예요? 하나는 1차 함수가 하나는 지수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은 무슨 관계예요? 등비 수열을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을 볼 수 있죠. 봐봐. A 쉽게 쓰자. R 제곱, R 세제곱, R 4제곱, R 5제곱. 자, 무슨 수열? 당연히 등비 수열이죠. 등비 수열에서 등차 수열 보여 안 보여? 보입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라고 그래 썼지만 등비 수열의 지수에는 뭐가 들어있어? 차 수열이 들어있어요. 지수 부분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연산이 뭐예요? 로그를 씌우면 됩니다. 등비 수열에다 그래서 자, 등비 수열에다가 우리가 로그를 씌워볼게요. A, R에 n-1 여기다가 로그를 씌워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로그 A에 플러스 n-1 로그 R이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초항으로 보고요. 맞죠? 그죠? 이걸 우리가 공비로 보면, 공차로 보면 A 플러스 n-D에 대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등비 수열에 로그를 씌우면 무슨 수열이다? 네, 등차 수열이 되는 거 잘 이해하고 계시죠? 거꾸로예요. 거꾸로. 반대로 일반적인 어떤 B라는 수에다가 등차 수열을 이렇게 올려놔 보세요. 어떤 수의 지수 자리에다가 등차 수열을 올려놔 보라고.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겠어요? 등비 수열이 나오겠죠? 걔 초항 공비는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B에 A가 있고요. 맞죠? 그리고 B에 D에 괄호치고 n-1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초항, 그죠? 요만큼을 우리가 이제 공비로 보는 등비 수열로 이해하십시오. 됐죠? 요건 분명히 등비였다. 하지만 요 로그에다 올려놓으면 등차로 바뀌고요. 요건 분명히 등차였다. 하지만 지수 자리에 올려놓으면 이게 등비 수열로 충분히 해석이 된다. 됐죠? 둘이 그런 관계라는 거 이해하시고, 사실 구조적으로 똑같습니다. 등차나 등비나. 등차 수열에서 더하기가 했던 역할을 등비 수열에서 그냥 곱하기가 하는 거예요. 더하기냐 곱하기냐 그 연산 차이지 구조는 똑같습니다. 자, 등비 중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선생님이 말씀드렸잖아요. 등비 수열의 현상으로서 B제곱 빼기 AC 뭐라고 불러 이거? 등비 중항이라고 부르죠? 이 양변의 로고 씌우면 무슨 일 생길 것 같아요? 등차 중항으로 바뀝니다. 동의하세요? 등차 중항으로 바뀌어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등비 중항에서 몇 차씩 발생? 2차씩이 발생해요. 그래서 답이 2개 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런저런 제약을 걸어서 분명히 한쪽만 답으로 쓰게끔 유도할 거예요. 채점하기 귀찮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제약들을 잘 이해하시고 답을 하나 떨어뜨리는 거니까 이게 왜 떨어지는가 따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출제 취지에 맞겠지만 이게 답으로 맞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쪽으로 가요. 답을 하나밖에 안 쓰는 거라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등비수열에서 또 잔소리 하실 게 뭐 있습니까? 직각삼각형의 세변이 생각나는 거 막 써볼게요. 직각삼각형의 세변이 등비수열이다. 등차수열이다. 세변의 길이 b는 뭔가요? 등차수열의 세변이 직각삼각형을 이룬다. 세변의 길이 b는 뭐예요? 생각나는 대로 말해봐. 등차수열의 세변이 직각삼각형이래. 뭐야? 제일 쉬운 거 있잖아. 뭐? 3대 4대 5. 그거 말고 또 뭐 있어요? 해보자. 뭐라고 쓰면 되죠 그럼? 여기다 A 더하기 D라고 쓰면 되고 여기다 A 빼기 D라고 쓰고 여기다 A라고 쓰면 되죠. 맞죠? A 더하기 D가 양수 공차에 대해서 제일 큰 숫자일 테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써볼게요. A 더하기 D의 제곱은 A-D의 제곱 더하기 A 제곱입니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2AD 더하기 D제곱은 A제곱 빼기 2AD 더하기 D제곱 더하기 A제곱. 그래서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면 A제곱은 4AD가 돼요. A는 양수기 때문에 A는 4D라고 써도 됩니다. 그럼 얘는 뭐야? 4D. 얘는 5D. 얘는 3D. 네, 3, 4, 5밖에 없어요. 알고 있으면 됩니다. 또 하나. 등차이면서 등비인 세수 ABC가 있다. 이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등차이면서 등비 수열일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왜요? 말해봐. 왜? 아까 말했잖아. 그래프라고. 지수함수면서 직선에 맞는 게 2개밖에 더 있냐? 설명 끝이죠? 네. 지수함수면서 직선에 맞는 게 2개밖에 더 있냐고. 어떻게 3개가 맞아요? 근데 이따 그러면 뭐죠? 이따 그러면 뭐죠? 순서를 바꾸어. 이건 됩니다. 순서를 바꾸어.
세 숫자가 등차 수열인데 바꿔가지고 등비 수열이 될 수는 있어요. 이건 어떻게 찾아요? A-D A-D가 있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A가 있고 A 더하기 D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등비 중앙이 되기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라고 해볼게요. A-D의 제곱이 A의 A 더하기 D다. 뭔 말이야 이거? A제곱 빼기 2AD 더하기 D제곱이 A제곱 더하기 AD다. 이거 지워버리고 D제곱 마이너스 4AD가 0입니다. D는 0이 아닐 테니까 D를 4A라고 쓰면 돼요. 뭐야 이거 그럼? D를 4A라고 쓰면 이 마이너스 D를 4A라고 쓰면 마이너스 3이야? 아니 A 자리에다 D에다가 바꿔 껴야 되겠다. 그죠? D를 4A라고 쓰면 마이너스 이상하다 3이지? 미안해. 그죠? 3이죠? 3이야. 그래서 3A라고 쓰면 마이너스 2A A 여기가 4A 됐습니까? 외워두시면 좋아요. 1대 4대 마이너스 2 됐습니까? 등차면서 등비다. 그럼 이 숫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읽으면서 등차가 되고요. 이렇게 읽으면서 등비가 됩니다. 동의하세요? 이렇게 읽으면서 등차가 되고요.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등비가 됩니다. 숫자를 순서를 바꾸면 가능해요. 1대 4대 마이너스 2 괜찮나요? 알고 있으면 그냥 후루룩 답 쓰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됐지? 자, 유제 7번, 8번은 뭐 별게 없으니까 8번 뭐 8번 어떻게 하지 마. 알아서 해라. 해봐야 나중에. 등비수열 합으로 가겠습니다. 등비수열의 합은 어떻게 생겼죠? R-1분의 A의 R의 N승 빼기 1입니다. 조금만 들여다보시면 등비수열의 합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죠? 맞나요? 그죠? 모양 맞아요? 여기가 분명히 R입니다. 여기는 R-1분의 A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숫자가 있고 뭐의 N승 빼기 1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등비수열이냐 아니냐는 뭐의 N승 빼기 1이라는 꼬라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거꾸로 뭐의 N승 빼기 1이라는 애가 들어있으면 이건 등비수열의 합으로 분명히 해석될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A 곱하기 B의 N승 더하기 C 이렇게 쓰면 C는 뭐야?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래요. C는 뭐야? 마이너스 A라고 빨리 말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래야 뭐의 N승 빼기 1이 발생하잖아. 이거를 빨리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 이걸 SN이라고 놓고 SN-를 계산해가지고 AN 연락 계산해야 된다니까? 다시 결론이 뭐야? 뭐의 N승 빼기 1이라는 모습이 들어있는지 등비수열의 합이라면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됐죠? 나머지 뭐 얘기할 거 없어요.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사실은 두 개입니다. 알고 있어요? 책 보실래요? R이 1이 아닐 때가 여러분들이 맨날 쓰는 공식이고 R이 1일 때라는 좀 트리비얼한 경우도 있죠. 그냥 모든 수열이 다 A야. 그럼 공비가 1이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못 씁니다. NA라고 쓰고 빠져야 돼요. 문제로서 가치는 없고 증명할 때나 우리가 빼먹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넣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볼 일이 없었죠. 예제 5번 가보세요. 자, 문자 몇 개, 식 몇 개예요. A하고 R을 추적한다. 단서는 두 개 나왔다.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얘가 뭐 증가하는 수열인지 아니면 부호가 바뀌는 수열인지 그걸 보시면 됩니다. 모든 항이 양수라고 못 박았기 때문에 R은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됐죠?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지금 뭐 5번을 푸는 거나 유제 9번을 푸는 건 아무 차이도 없습니다. 자, 10번에 뭐가 나와요? 등차 수열이 갑자기 나오면서 로그가 나왔죠. 이게 무슨 문제예요? 등비수열 문제입니다. 이해가셨어요? 해봐요 한번. 갑자기 등차가 왜 나와? 등비수열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로그가 나왔죠. 모든 양수인 수열 AN과 공차 2인 등차 수열이 있다. 그러면 BN을 등차라고 말했는데 로그 2의 AN이라고 하면 보세요. 2의 BN이 AN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등비죠. 이해갔죠? 동의가 바로 되죠? 그래서 A1부터 A6까지 다 곱한 게 64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첫 항부터 6항까지 문제 5항까지만 물었지만 6번째 항까지 우리가 다 계산을 해버리시면 되죠 뭐. 그렇지 않나요? 그죠? 6번째 항까지 다 시그마를 BN을 더해버리세요. 무슨 말이야? 문제에서 이거 물었잖아. 맞죠? 이거 계산하지 말고 뭘 계산해? 이 생각을 하시라니까요. 야, 선생님이 로그를 붙여서 지수를 바꿔서 등차 등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라 라는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문제에서는 A1부터 A6까지 다 곱하라 했지만 여러분들은 B1부터 B6까지 더한 걸 계산하시면 문제에서 물어본 바에 바로 접근이 됩니다. 됐지? 그것까지만 던질 테니까 해보세요.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삼각함수 비하면 뭐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우니까 좀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레벨 1에 1, 2, 3, 4번 눈으로 봐도 알겠죠? 그냥 미지수만 추적하면 끝나요. 등차는 A 차자, D 차자, 등비면 A 차자, R 차자. 할 게 없습니다. 나랑 같이 안 해도 돼요. 5, 6, 7, 8도 마찬가지입니다. 6번 잠깐 보실래요? 첫째 항과 공비가 같은 수열, 공비가 같은 등비 수열이 있다. 근데 AN 플러스 1이 양수다. 얘가 말하는 건 뭐예요? 말해봐. AN과 AN 플러스 1이 곱하니까 양수다. R이 양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죠? 이웃항들이 계속 양수라는 건 부호가 똑같다는 소리라서 첫 항이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만 공비는 분명히 양수다. 5, 6, 7, 8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레벨 2로 가서 얘네들을 천천히 봅시다. 시작합니다. 레벨 2 1번 읽을게요. 모든 항이 자연수인 밑줄 쳤습니까? 그럼 초항도 공차도 늘 자연수라는 건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AN하고 BN이 있다. 그런데 A5에서 B8을 뺀 것도 A2, A3에서 B2를 뺀 것도 A2입니다. 그리고 AK는 BK다를 만족시키는 게 존재한다. 문제의 최소값은? 자, 풀기 전에 우리 이런 놈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앞에 보세요.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당연한 얘기 해볼게요. 문자 2마리 잡는데 식이 몇 개 필요? 2개 필요. 문자 3마리, 범인 3명 잡는데 단서가 3개 필요. 맞죠? 맞죠? 지금 A 문제 봐봐요. 이제 AN하고 BN이라는 두 개의 수열이 등장하면 미지수는 이 순간 몇 개? 4개입니다. AN의 초항공차, BN의 초항공차. 맞아요? 그럼 내가 식을 4개를 받았는지 그것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4개가 필요한데 4개가 안 나왔으면, 안 보이면 나는 식을 찾으러 가야 되고 4개가 다 확보가 되면 그때 계산하러 들어가는 거야. 단서 찾으러 다닐 시간인지 아니면 단서를 해독하고 계산해야 될 시간인지 구분하시라고요. 이거저거 하다 저거 하다 하지 말고. 봐봐요. 단서 몇 개 받았어요? 분명히 우리는 4개 알아야 됩니다. AN의 초항공차, BN의 초항공차. 단서는 몇 개 받았죠? 질문이 어디까지야? 자연수계가 존재할 때 거기까지가 가정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단서 끝이거든? 단서 몇 개 받았어요? 일로 와봐. 수염아, A는 B는 C다. 식이 몇 개야? 식이 몇 개야? 2개입니다. A는 B고 B는 C야. A equal C는 당연한 거야. 그건 단서가 아니야. 그럼 2개 받았어 거기서. 맞죠? 등호가 2개니까. AK는 BK인 자연수가 있다. 이것도 단서로 치면 3개죠. 그럼 확정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질문이 뭐예요? 그래서 최소값이라고 묻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확정이 안 된다는 뜻이죠. 됐냐? 근데 자연수라는 걸 우리가 잘 이용하면
부정방정식의 해법 때문에 확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뭔 말이냐? 확정이 됐는데 왜 최소값이라고 물어봐? 답이 두세 종류가 나오나 보지 뭐. 아시죠? 연속적으로 변하는 최소에 대한 질문도 있지만 둘 중에 하나 놓고 누가 작냐 누가 크냐 이런 단순한 질문을 어렵게 물어보는 걸 수도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지금은 확정이 됐을 수도 있고 여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자유도라고 해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연수라는 거 우리가 악랄하게 붙들고 늘어지면 확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보죠. 어떤 정도, 어떤 형식인지. 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일단 4개를 추적하는 마인드로 가야 됩니다. 즉 정말 최악의 경우지만 그냥 뭐 A 놓고 D 놓고 그다음 B 놓고 D 프라임 놓고 뭐 이래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기를 뭐 하나라도 줄이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씩 해석해 보세요. A5 빼기 B8은 A3 빼기 B2입니다. 얘가 A2다. 이거 어떡할래요? 야, 앞에 써먹을래? 뒤에 써먹을래? 어디 거 할래? 앞에 거 할래? 뒤에 거 할래? 선생님 소개는 앞에 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읽히는데요. 뭐가 읽혀요? 뭐가 읽혀? 안 보여? 뭐가 읽혀? 등차 수열인데 이 사람들아 차이를 빨리 계산해야죠. 그게 공차에 대한 정보 아니에요? 이쪽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AN의 공차에 대한 정보가 보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BN에 대한 공차의 정보가 보이잖아요. 맞죠? 여긴 공차 몇 개예요? 여기 공차 2개짜리입니다. 여기 공차 몇 개예요? 6개라고. 그러면 B의 AN의 공차가 어디가 큰 거야? 공차가 어디가 큰 거야? BN의 공차가 더 작은 것 같아요. 이게 6번을 가야 여기 2번 간 거랑 똑같다고 하니까. 그치? 그래서 BN의 공차를 우리가 만약에 D라고 부르면 여기 AN의 공차는 뭐가 되죠? 말해보세요. 얘가 6번 간 거는 얘가 2번 간 거는 똑같다고 하면 얘는 공차가 3D가 됩니다. 그래서 문자 하나 줄였다. 그럼 나머지 건 더 이상 미지수를 도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A1, B1이라고 쓰면 그만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서술형 답안지 A라고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A는 수열 AN의 첫 항이다 이렇게 표기하시든지 귀찮더라도 다 A1이라고 쓰든지. 됐죠? 연습장하고 달라요. 자, 공차 D는 자연수라고 말해도 되죠? 모든 항이 자연수라 했으니까 큰 거 얻었네요. Bn의 공차가 D면 AN의 공차는 3D다. 자, 가자. 또한 두 번째 등호 좀 살펴볼까요? A3 빼기 A2가 마찬가지로 맞지? A3 빼기 B2가 A2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살짝 자리 바꾸면 더 낫지 않냐? A3은 A3 빼기 A2가 B2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A3과 A2의 차이는 몇 D? 3D. 이게 Bn의 공차니까 B2가 3D래요. 그럼 B1은 몇 D? B2라는 게 B 더하기 B1 더하기 D 아니에요? 우리가 D를 공차 Bn의 D를 공차 B 수열 Bn의 공차로 이름 줬으니까 B1은 B1 더하기 B2는 B1 더하기 D예요. 그게 3D랑 같은 거니까 여기서 B1은 2D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 정도면 B에는 공차도 초항도 지금 D로 표기가 됐으니까 표기되는 거 맞죠? 2D라고 쓰고 n-1D라고 쓰시면 돼요. 결국 Dn 플러스 D라고 쓰면 Bn은 표기가 된 겁니다. An은 첫 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알 바가 없으니까 그냥 A1이라고 쓰고 어쩔 수 없이 n-1 3D라고 쓸게요. 그럼 되죠? 요건 AN의 표기입니다. 됐죠? 이렇게 되면 위에서 써준 등식 2개는 우리가 다 활용한 겁니다. 세 번째 단서를 쓰러 갑니다. 세 번째 단서는 뭐예요? AK하고 BK하고 만나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 그런 자연수 K가 있었다. 근데 이게 신기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AK하고 BK하고 만나는 게 늘 가능해요? 생각해봐. 가능해요? 보라니까 1차 함수라니까 왜 자꾸 한 놈은 D고 한 놈은 3D고 한 놈은 D잖아.
맞아요? 이게 A다, 그죠? 이게 A 쪽에 공차가 크니까요. 그럼 이런 순간이 있는데 1차 함수 두 개가 교점 갖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막말로 여기가 4일 수 있고 여기가 5일 수 있잖아요.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정확하게 뭐가 걸렸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단서가 맞죠? 늘 벌어지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충실하게 씁시다. K라는 것까지 얘가 표기했으니까 AK랑 BK가 같아요를 만들어 봅시다. DK가 AK는 뭐야 이거? A1 더하기 K-1 3D가 DK 더하기 D와 같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맞죠? 여기서 정리 어떻게 해? 우리 뭐라도 끌어내야 돼. 그리고 단서가 모자랄지도 모른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뭘 잡어? 단서가 모자랄지도 모른다. 부정방정식이잖아. 단서가 모자랄지도 모른다. 뭘 잡어? 자연수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제약 조건을 잡으면 도망 못 가게 해야 되니까 하향 부등식을 잡아야죠. 뭔 말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자연수가 7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1, 2, 3, 4, 5, 6이 답이잖아. 그러니까 하향으로 닫힌 아랫방향으로 닫힌 그런 부등식을 잡아내야 됩니다. 아랫방향 윗방향 이제 알게 뭐야. 부등식이 보이면 잡으라고요. 거기서 자연수기 때문에 몇 마리 안 남는 상황으로 우리가 몰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됐죠? 됐죠? 어떻게 잡아? 요거는 우리가 좀 센스 있게 관찰해서 꺼내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부등식 꺼낼 게 뭐 있어요? 부등식 꺼낼 수 있는 거 뭐 있죠? 써먹을 조건 아시죠? 모드랑이 자연수다. 그런 말 있었어? 그런 말 있었죠? 그러니까 n이 자연수인 거 이외에 모던하게 자연수라는 조건까지도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한테 제약 조건이니까 도움이 되는 거잖아. 어떻게 꺼내? 뭘 꺼낼래? 우리 이미 K가 자연수고 D가 자연수인 건 이미 알잖아요. 그럼 누구? A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죠? A가 뭐라고 말할 건가? 왜냐면 이거 자연수인 거 우리 알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한마디 할 기회가 있다는 거 보이시죠? A가 뭐라고 써? 정리해봐. D로 정리해. 다 D 달고 있잖아. 이게 넘어가면 3인데 3 쓰고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빼기 3K네요. 그럼 빼기 여기까지 4개인가 보다. 그치? 마3D인데 D가 있으니까 4, 4개고요. 3KD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2KD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꺼내봐. 선생님이 1분 줄게 꺼내보세요. 정리는 해드렸습니다. 부등식 꺼내봐 빨리. 이런 장면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말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꺼내봐 빨리 부등식.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가지고 부등식 꺼내보라고. 뭐라도 붙들고 늘어져 보라 이 말이죠. 부등식 못 찾으면 못 풀어요. (1분) 줄게 찾아 부등식. 안 나와? 규원이 나와?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답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A1 찾았어. 왜 A1을 정리했어 우리가? K하고 뒤에서 할 말이 없으니까. 얘는 문제에서 뭐라 했노? 자연수라 했죠? 그럼 뭐 이상? 네, 그쵸. 1 이상이죠 당연히. 맞죠? 좀 더 루스하게 말하면 0 이상, 0보다 크죠? 그럼 뭘 말할 수 있냐? 이게 더 편하냐? 좀 더 루스하지만 이게 편할 수 있습니다. 얘가 뭐다? 그렇죠. 4-2K가 양수다. 그럼 여기서 잡힌다니까요. 2보다 작다고. 이런 걸 잡으라는 거예요. 하향 부등식을 잡으라는 게 이런 말이에요. 상향 부등식을 잡으면 제한이 없잖아요. 자연수 오픈이니까. 그래서 이런 하향 부등식을 잡는 게 문제 풀이의 핵심입니다. 그게 자연수라는 조건을 이용한 부정방정식이에요. 됐지? 됐지? 크잖아요. K는 1이다. 이뭔 말이야?
A1과 B1이 같다 이 말입니다. 출발점이. 그래서 B1이 아까 2D라고 우리가 찾아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A1도 결국 2D가 됐습니다. 그래서 AN의 모습이 온전히 이제 정해집니다. 아직 D는 모르지만. 그래서 2D 더하기 n-1 3D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리를 마치고 나면 n에 관한 n차식을 쓰는 게 예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요. 빼기 D 3dn 빼기 D 요게 AN입니다. 지금 보시면 BN 찾았고요. AN도 찾았습니다. D는 뭐 여전히 모릅니다만 뭐 모르면 그냥 그대로 가야지 뭐 써먹을 건 다 써먹었다고 생각하신다면 A6 빼기 질문 가볼게요. B4를 계산해라. A6 빼기 B4 A6은 뭐고? 18에서 하나 빼니까 17D가 되는 것 같고요. B4는 뭐예요? 5D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빼면 12D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쓸 게 없다고 생각하면 자 대답해야 될 순간입니다. 최소값은 다른 게 뭐가 있는지 눈을 불을 켜고 찾아야 돼요. 다른 조건이 뭐가 있었는지 못 찾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실력이니까 그죠? 정말 없을 수도 있고 더 이상 마지막 조건은 뭐야 그럼? D는 자연수다 이거죠? 최소는 뭐라고 써야 돼 그럼? 이게 1일 때 10이라고 써서 답 내는 수밖에 없지 뭐. 내가 더 찾은 게 없다면 답이 10이 맞아요. 이해하세요? 계산할 생각만 갖고 덤비면 못 풀어요. 지금은 문제들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1차 함수가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렵겠니? 맞지? 그렇지 않나요? 1차 함수가 어려워봤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걸고 넘어갈 수 있는 조건들을 막 찾으려고 출제자는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아까 부정방 정식의 조건 같은 것도 써드린 겁니다. 됐어? 됐나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10분 동안 쉬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